체크할게요. 왜 안 들어가? 네, 여러분들 우리 수업 일단 개강하기 전에 그 카톡방으로 다 모여서 뭐 얘기를 하기는 했지만 뭐 오늘 제대로 개강하는 거는 오늘이 처음이죠. 그래서 데이터 사이언스 캡스톤 디자인 수업이고, 네, 저는 이번 수업을 맡게 된 박성식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원래는 인공지능학과 소속이에요. 인공지능학과라고 학부는 없고, 학부는 아직 없습니다. 내년에 아마 새로 생길 것 같은데, 학부는 아직 없고 대학원만 있는 학과가 있어요. 인공지능학과라고 해서. 근데 이제 여기에서 그 융합교육원에서 하는, 여러분들 듣고 계시는 그 지금 우리 수업을 포함해서 연계전공이라는 그런 트랙이 있잖아요. 뭐 융합 소프트웨어 전공 아니면 뭐 데이터 사이언스 전공, 요런 그런 연계전공 과목들이 있는데, 그런 연계전공 수업에도 저희 학과에서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융합교육원에서 하는 연계전공 중에서 이제 이 수업 데이터 사이언스 캡스톤 디자인 요것도 맡고 있고, 그리고 지난 학기에 수강을 하신 분들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몇 분 낯익은 이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머신러닝과 데이터 사이언스, 머신러닝과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이론 수업도 제가 맡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 연계 전공에서 요 두 가지 수업을 계속해서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캡스톤 디자인 수업, 우리 수업 같은 경우에는 지난 학기에 처음 맡았었고, 이제 이번 학기에 해서 두 번째로 맡고 있고요. 네, 머신러닝과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거는 지금 세 학기째 하고 있어요. 네, 뭐 이거는 그냥 참고하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미 카톡방으로도 다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이 수업이랑 관련해서 뭐 궁금한 거 있으면은 그 우리 다 전부 다 들어있죠, 수강생들. 그래서 그 단체 카톡방을 사용을 하셔도 되고, 그거 말고 또 별개로 저한테 좀 궁금한 게 있다라고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여기 있는 이 연락처를 이용을 해서 연락을 주시면은 뭐 언제든 제가 답변할 수 있으면은 다 답변을 해 드릴 겁니다. 그거 말고도 뭐 구경하고 싶으신 분들은 뭐 제가 맡는 수업이나 아니면은 뭐 제가 하고 있는 연구들 관련해서 여기 연구실 홈페이지 잘 꾸며놨으니까 요것도 구경하시면 좋고, 뭐 제 사무실은 여기인데 뭐 직접 만나가지고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먼저 연락을 주신 다음에 뭐 사무실로 찾아와도 상관없습니다. 네. 우리 수업 조교가 있어요. 권나영 학생이라고 지난 학기에 이 수업을 들었던 학생이고요. 뭐 연락처는 이렇게 돼 있지만 웬만하면 문의 사항이 있으면은 저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은 저는 뭐 결국 조교한테 물어봐도 조교가 아마 저한테 물어볼 거거든요. 웬만하면은 제가 좀 최대한 통일성 있게 수업을 운영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괜히 조교가 하는 얘기랑 제가 하는 얘기랑 막 다르면은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조교한테 물어봐도 저한테 물어볼 거니까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그냥 저한테 바로 물어보시는 게 아마 더 빠를 거예요. 네, 괜히 조교 괴롭히지 말고 그냥 저한테 얘기를 하라는 말입니다. 네, 어쨌든 뭐 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자면 이렇고, 오늘은 뭐 별다른 거 안 하고 우리 수업 한 학기 동안 어떻게 운영을 할 건지에 대해서만 좀 설명을 드리고 끝낼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늘은 뭐 별다른 거 없습니다. 네, 우리 수업 캡스톤 디자인 수업, 뭐 ICIP라고도 하고 아니면은 뭐 캡스톤 디자인이라고도 하는데 뭐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리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 수업도 뭐냐면은 캡스톤 디자인이라는 수업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이번 학기 진행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그 우리 대학교에서 하는 링크 사업이라는 어떤 그런 사업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뭘 하는 거냐면은 그 학교랑
기업체들 있잖아요. 거기 두 개를 연계를 해가지고 서로 산학 협력을 추진을 하는 그런 거를 추진하는 사업단이에요. 그래서 이제 학교는 학교 나름대로 얻는 게 뭐냐면은 이제 저런 기업들에서 필요로 하는 어떤 기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이제 학생들이랑 매칭을 시켜서 수업을 통해서 매칭을 시켜가지고 이제 학교 입장에서는 그냥 학생들을 가르치기만 해서 끝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기업들에서 원하는 어떤 기술들이나 프로젝트 같은 거를 이제 학생들을 참여를 시켜가지고 이제 경험을 쌓게 하고 또 뭐 좀 더 나아가서는 뭐 어떤 실적을 내거나 아니면은 채용을 하거나 하는 그런 식으로 하려는 거고, 이제 기업 입장에서도 여기에 참여를 하면은 좋은 게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뭐 우리 기업에 있는 인력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고 있을 때 좀 학생들의 힘을 빌려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을 함으로써 이제 학생들한테는 경험의 기회를 주고,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식으로 뭐 본인들의 문제를 해결을 할 수도 있고, 좀 더 나아가서는 이 학생이 요 문제를 해결을 하는 걸 보니까 뭐 잘 하더라. 그래서 이제 좀 나아가서 뭐 채용으로 연결이 된다거나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주관을 하는 사업이 링크 사업이고, 여기에서 진행을 하는 뭐 수업들, 여러 가지 수업들이 있거든요. 그 수업들을 공통적으로 캡스톤 디자인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캡스톤 디자인 수업에 속하고, 그 중에서도 우리는 데이터 사이언스 연계 전공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 수업 이름이 데이터 사이언스 캡스톤 디자인이 된 거예요. 아마 뭐 이번 학기, 뭐 지난 학기 다른 캡스톤 디자인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캡스톤 디자인 아니면은 뭐 종합 설계, 그 여러분들 본 전공에서 또 종합 설계라는 수업들이 있잖아요. 뭐 있는 과도 있고 없는 과도 있지만 요런 수업들이 다 똑같은 프로그램에 속하는 거고, 뭐 전에 들으신 적 없더라도 뭐 이번에 처음 들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캡스톤 디자인 수업이라고 하면은 일단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수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선이수 과목으로, 그러니까 우리 수업이 결국 뭘 하는 거냐면은 뭐 기존의 뭐 전공 수업이나 아니면은 이론 수업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뭘 배우고 끝나잖아요. 그냥 뭘 한 학기 동안 뭘 배우고 실습을 해보고 그렇게 해서 끝내는 게 원래 목적이라면은, 적어도 이 캡스톤 디자인이라는 수업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좀 달라요. 지금까지의 수업이랑은 좀 달라지겠죠. 아무래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연계 전공을 통해서 배운 지식을 이번 수업에서는 실제로 써먹는 수업이에요. 실제 기업이 가지고 있는 해결해야 할 어떤 문제를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 동안 실제로 해결을 하는 수업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운 걸 바탕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기업에서는 기업이 원하는 어떤 문제가 있어요. 공학적인 어떤 문제가 있을 거예요. 기업에서 해결하기를 원하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는 그런 문제를 찾아가지고 이제 우리는 이제 한 학기 동안 요거를 풀어보겠다라고, 뭐 우리 지금 개강하기 전에 뭐 매칭한다 뭐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우리는 한 학기 동안 실제로 풀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 나와 있는 거 뭐 조금 읽어보자면은, 그러면 기업에서 그런 것들을 막 설명을 해놓은 거를 이미 보셨죠? 우리는 이런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다. 이런 성능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요구사항들, 아니면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제약을 받는 어떤 조건들, 아니면은 뭐랄까요, 뭐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의 플랫폼이 뭐 정해져 있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어떤 제한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만족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뭐 알고리즘이 될 수도 있고 소프트웨어가 될 수도 있고 뭐 하드웨어가 될 수도 있는데, 뭐 우리 수업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사이언스다 보니까 하드웨어를 만들 일은 없을 거고, 시스템이라고 하면은 주로 뭐 소프트웨어나 뭐 알고리즘의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활용을 해서 해결을 하는 어떤 종합 설계 과목, 캡스톤 디자인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학 협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뭐 결국에 졸업을 하고 취직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제 나중에 기업에서 실제로 이제 취직이 된 다음에, 취업한 다음에
결국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들을 미리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기업에서는 어떤 문제를 풀고 있는지 한 학기 동안 진행을 해보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일단 여기 한 가지, 우리 수업은 한 학기 내내 팀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이미 조를 짰죠. 그래서 한 학기 내내 조를 이뤄서 문제를 해결을 할 거고, 뿐만 아니라 우리 수업에서는 수업 나름대로 또 가르쳐 주려는 어떤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뭐 공학적 설계 방법, 공학적 문제 해결 방법, 뭐 그런 거를 학기 초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뭐 다음 주쯤에 설명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설명한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한 학기 동안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 게 그냥 막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우리가 어떤 연계전공이라는 엔지니어링을 배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공학적인 문제를 뭐 정의를 하고, 그거를 찾을 수 있는 해결 방법들을 모색을 하고, 거기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서 결정을 한 다음에 이제 실제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 그런 것들을 가르쳐 드리고, 그런 것들에 입각해서 여러분들이 한 학기 동안 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수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의 개요는 뭐 그렇게 보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중요한 성적 평가를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번에는 크게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눴어요. 세 부분으로 나눴는데, 일단 팀별로 여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같은 팀이면은 같은 점수로 나가는 거예요. 아, 물론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설마 뭐 조별로 한 그 주제에 대해서 뭐 개인적으로 다른 결과물을 내는 그런 경우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말을 한 건데, 어쨌든 간에 여기 맨 처음에 팀별 평가라고 되어 있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한 학기 동안 팀을 이뤄서 활동을 하잖아요. 그거를 크게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이번 학기는 크게 3번의 발표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제안서 발표고, 그 다음에 중간 발표를 한번 하고, 이제 기말 발표를 한번 할 거거든요. 그리고 이 기말 발표가 곧 종강이거든요. 그래서 이 크게 3번의 발표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각 발표별로 15%, 15%, 20%의 가중치를 가지고 총 50%가 되는 점수를 매길 거예요. 근데 여기 안에서 일단 제안서 발표를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뒤에 나오겠지만 뭐 몇 주 차에 제안서 발표를 할 거거든요. 그러면은 발표 자체는 10%고, 그러면은 그 발표를 준비하기까지의 과정 있잖아요. 거기에 또 5%를 따로 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중간 발표가 있으면은 중간 발표 자체, 그 발표만 놓고 평가하는 게 10%고, 그러면 이 제안서 발표부터 중간 발표까지 또 준비하는 과정이 있을 거잖아요. 그때 그 과정을 또 한 5% 정도로 또 채점을 할 거고, 마찬가지로 기말 발표는 15%고, 중간 발표 이후부터 기말 발표까지 여러분들이 조별 미팅을 하는 걸 보고 또 5%를 매길 거예요. 어쨌든 요거 다 합치면 50% 되잖아요. 그러면은 요것만 보고 같은 팀이면은 같은 점수가 나갈 거예요. 여러분들 뭐 발표할 때마다 제가 채점한 거 올려드릴 거거든요. 팀별로 뭐 몇 점 맞았는지 그게 있고, 그리고 개인 기여도, 이거를 비중을 여러분들 좀 더 높였어요. 이거는 종강한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개별적으로 과제를 내가지고 자기 팀 팀원들을 평가를 해달라. 뭐 지난 학기 같은 경우에 어떻게 했냐면은, 뭐 우리 팀을 100%로 놓고 봤을 때 각각의 팀원이 몇 %씩 기여를 했는지, 그러니까 총 합이 100%가 되게 평가를 해달라고 하고, 그리고 숫자뿐만 아니라 그렇게 평가를 한 이유에 대해서도 좀 적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각 팀별로 좀 평균을 낸 다음에 그 안에서 개인 기여도를 나눠가지고 점수를 드렸거든요. 그거를 총 30%를 줄 거예요. 전체 점수 중에서 30%. 네. 그러니까
네, 개인이 기여한 바에 대해서 이거는 제가 채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서로가 서로를 채점하는 겁니다. 같은 팀 내에서요. 그래서 그거를 적정히 보정을 해야겠죠. 뭐 그 그 뭐 평균이랑 뭐 정규화 이런 거 조금 해가지고 그런 거 약간 보정을 한 다음에 개인 기여도 점수를 산출을 할 거예요. 어떻게 산출할지 나중에 다 말씀드릴게요. 그게 있고 일단 요렇게 두 개만 하면은 이번 학기 끝이고, 여러분들 요거는 이번 학기에 또 새로 해보려는 건데 이번 학기 수업을 통해서 프로젝트를 한 게 그냥 프로젝트를 하고 발표만 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뭔가 좀 마침표를 찍었으면 좋겠거든요. 뭔가 하나 가지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한 학기 그냥 프로젝트 하면은 그냥 학점만 남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래도 적어도 여기 앞에서 말했던 이런 그 공학적인 문제 해결 방법을 잘 따라 했다면은 제 생각에는 그래도 좀 뭔가 하나 마침표, 매듭을 하나 지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건데 그래도 좀 비중이 있다 보니까 좀 학위를 장려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중을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한 학기 동안 진행한 그 주제 가지고 뭐 논문을 뭐 학회에 나가서 뭐 발표를 했다. 아니면은 뭐 특허를 하나 썼다. 아니면은 뭐 소프트웨어 등록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거를 했다라고 했을 때 좀 가산점을 부여를 하기 위한 거예요. 아직 뭐 뭘 했을 때 몇 점을 드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여기 앞에 있는 거랑 좀 균형을 맞춰서 해야겠죠. 그냥 이것만 했다고 무조건 점수가 막 좋아져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이거를 안 한 팀이랑 한 팀이랑 차이가 너무 안 나도 안 될 거니까 그런 것들을 좀 나중에 감안을 해가지고 요런 거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좀 어드밴티지가 있을지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차차 할게요. 어쨌든 크게 요렇게 세 부분으로 할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들으면서 뭐 궁금한 거나 아니면은 뭐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면은 채팅에다가 언제든 얘기하세요. 저 여기 채팅창 띄워놓고 있으니까 뭐 언제든지 말씀하시면은 바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학기 성적은 요렇게 평가할 거예요. 성적은 요렇게 평가를 할 거고, 여러분들 그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수업이 이제 강의는 강의대로 진행이 되고, 또 이제 여러분들 저번에 했던 것처럼 드림패스라는 그 사이트 있잖아요. 거기는 또 거기대로 진행이 되는 스케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발표를 하거든요. 발표도 하고 평가도 해요. 그리고 여기서도 시상도 하고 그러거든요. 상금도 주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평가하는 거는 그거대로 평가를 하는 거고, 그거랑 별개로 강의에서는 강의 자체적으로 뭐 발표를 진행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평가도 진행을 하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 여러분들이 이게 좀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이게 강의는 강의에서 진행이 되는 일정이 있고, 또 드림패스에서는 드림패스에서 또 나름 진행이 되는 일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가 좀 헷갈릴 수 있어요. 헷갈릴 수 있고 겹치는 부분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최대한 좀 줄일 수 있게 할 거예요. 최대한 줄일 수 있게 할 거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강의 일정, 주차별 강의 일정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여기 맨 밑에서부터 한번 볼게요. 여기 오른쪽에는 드림패스 일정. 그러니까 우리 수업이랑은 사실 그렇게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지만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일이에요. 결국에 드림패스 일정이라는 게 뭐냐면은, 여기 이 캡스톤 디자인이라는 수업을 주관을 하는 데에서 원하는 어떤 일정이나 과제 같은 거예요. 링크 사업단에서 진행을 하는 게 뭐냐면 이 드림패스 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링크 사업단에서 원하는 겁니다. 그거가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고, 여기 왼쪽에 나와 있는 거는 우리 강의예요. 강의. 우리 강의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오른쪽에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일정이 뭐냐면은 요게 사실 제일 중요해요. 이 결과 발표회가 있어요. 이게 이미
12월 17일로 결정이 나 있거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우리 수업만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캡스톤 디자인 수업 전체 다, 우리 수업 말고도 캡스톤 디자인 수업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 수업들 전부 다 모여서 하는 결과 발표회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막 발표회를 엄청 크게 열어요. 그 뭐 팜플렛 같은 것도 만들고 뭐 유튜브에다가 그 뭐 티저 영상 같은 것도 올려요. 뭐 3분이었나? 하여튼 뭐 되게 짧은 영상도 만들어 가지고 그 발표 진행하기 이전에 유튜브에다가 전부 다 공개도 하고 일반인들도 다 볼 수 있게 하고 뭐 투표도 하고 뭐 비대면으로 하던 시절에는 뭐 그 뭐죠? 뭐 포스터 같은 것도 만들고 그리고 실제 발표도 진행하고 그런 식으로 여는 되게 큰 발표회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캡스톤 디자인 수업 전부 다 모아놓고 전부 다 모아놓고 평가를 진행을 하고 그 평가는 성적이랑 관련이 있는 건 아니에요. 성적이랑 관련이 있는 건 아니지만 시상을 해요. 전체 수업 모아놓고 평가를 해서 이제 몇 개 팀 뽑아가지고 상도 주고 그리고 그 팀에 한해서는 상금도 줘요. 상금이었나? 상품이었나? 제 기억엔 상금이었거든요. 한 몇십만 원에서 한 100단위 되는 상금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뭐 돈도 돈이지만 여러분들 캡스톤 디자인 발표회에서 상을 받았다는 것 자체로도 되게 또 나름 써먹을 수 있는 그런 거니까 어쨌든 요게 제일 큰 이벤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그거에 맞춰서 여러분들 뭘 하냐면은 요게 있어요. 우리 수업 같은 경우에는 여기 15주차 마지막 주차에 최종 결과 발표를 하고 종강을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어떻게 생각을 하면 좋냐면요. 여기 이 발표 있잖아요. 요 마지막에 하는 요 발표 있잖아요. 요거에 대한 리허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 수업에서 하는 최종 결과 발표이긴 하지만 여기 이 드림패스에서 진행을 하는 이 결과 발표회 있잖아요. 요거랑 뭐 분량이나 시간 같은 거를 동일하게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여기 이 종강에서 하는 이 결과 발표를 준비를 하면은 자연스럽게 이 결과 발표에도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괜히 2번 따로 발표하는 게 아니라 좀 자연스럽게 한 번만 준비를 할 수 있게,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수업에서 여기에서는 일종의 리허설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 결과 발표 끝나고 좀 의견도 드릴 거예요. 이제 나중에 여기에서 발표를 할 때는 요런 내용을 좀 더 보완을 해서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도 드릴 거니까, 물론 동일하게 발표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좀 여러분들의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일정을 짰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준비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요거까지도 준비가 될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수업에서는 15주차에 종강을 하니까 15주차에 최종 결과 발표하고 종강을 하니까 그거를 요거를 향해 가는 과정으로 뭐가 있냐면은 일단 중간 발표가 있어요. 강의 중간쯤에 있는 중간 발표가 한 번 있고, 그리고 그것보다 좀 더 앞서서 강의 초반에 있는 9월 말쯤에 제안서 발표도 한 번 할 거예요. 그리고 이 중간 발표하고 최종 발표 사이에 시연을 한 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3주 차고 여기가 또 3주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딱 중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성적에 들어가는 그런 거는 아니지만 만약에 프로젝트가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면은 그래도 이 시점에서는 무언가 여러분들이 실제로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결과물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정도 일정에다가 시연을 넣어서 이때는 막 여러분들이 발표 자료를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발표 자료 같은 거 준비할 필요 없고, 가능하다면 여러분들이 그냥 라이브로 시연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때까지 뭐 짜놓은 프로그램이나 뭐 개발하고 있는 앱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앱을 그냥 실제로 보여주면 돼요. 당연히 완전히 완성은 안 돼 있겠지만
그냥 그때까지 완성이 된 그것만이더라도 일단 그냥 수강생들한테 한번 보여주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요게 요런 식으로 좀 중간중간 마감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그냥 한없이 계속 아무런 그 중간중간에 이런 일정이 없이 계속 진행이 되다 보면은 그 일정이라는 게 좀 되게 생각대로 잘 안 굴러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확인을 해가는 그런 일정을 뒀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5주차에는 제안서 발표라고 해서 이거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실제로 한 게 아니라 뭔가 뭐 자료조사라던가 아니면은 뭐 문제 정의라던가 아니면은 뭐 간단하게 그냥 뭐 간단한 아이디어 검증이라던가 뭐 요 정도 선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바로 다음 주 다다음 주부터 문제 해결에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좀 문제 해결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좀 탐색을 해보는 거죠. 기존에는 어떤 기술들을 사용을 하고 있고 그 뭐 각각의 기술들의 장단점은 뭐고, 그래서 우리는 그 중에서 뭐 어떤 거를 해보려고 한다, 뭐 그런 내용으로 하는 게 제안서 발표거든요. 요거는 다음 주 수업 때 아마 좀 더 자세하게 다룰 거예요. 제안서 발표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는지. 근데 어쨌든 요런 내용들로 담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렇게 제안서 발표가 끝난 다음부터 이제 실제로 문제 해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는 뭐 여기에는 또 뭐 제안서 발표에는 일정 같은 것도 들어가거든요. 계획 같은 거, 뭐 주차별 계획. 그래서 그 주차별 계획에 맞게 우리가 진행을 해서 지금 중간 발표까지는 뭐가 진행이 됐고, 그리고 시연하는 시점에서는 또 이제 어느 단계까지 구현이 됐을 거고, 그래서 최종 발표로는 뭐가 될 거다. 그런 흐름을 따라서 가는 그런 수업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강의를 할 거고, 그것도 얘기를 해야겠네. 혹시 뭐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있으면 채팅에 남겨주세요. 저 잠깐 뭐 좀 할게요. 질문 없나요? 계속 갑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일단 여러분들의 의견을 하나 물어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우리는 매주 한 번 만날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지금 시간표 상에는 목요일 5시랑 금요일 4시였죠. 요렇게 시간표가 잡혀 있잖아요. 여기 두 개 중에 언제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여기 이 일정표에 보면은 우리는 이제 특별히 오늘 수업 그리고 뭐 다음 주 수업 정도 빼고는 그냥 뭘 할 거냐면은 매주 이렇게 프로젝트 진행이라고 되어 있는 이때 있잖아요. 이때 뭐 할 거냐면은 수업 시간에 조별 회의 할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젝트 진행이라고 나와 있는 주차는 조별로 회의를 할 거예요. 언제 하냐면은 수업 시간에. 수업 시간이 이틀이 있는데 그 중에 하루만, 목요일 아니면 금요일 하루만 지금 정할 거예요. 그래서 그 정한 날짜에 여러분들이 각 조별로 웹엑스 미팅룸에서 각 조별로 회의를 하고 있으면은 제가 각 팀별로 돌아가면서 들어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수업 시간이 2시간이면은 수업 시간이 2시간이라고 하고 지금 우리가 4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4조는 수업 시간에서 그냥 각 조별로 조별 회의를 하면 돼요. 그렇게 조별 회의를 하고 있으면은 제가 랜덤으로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뭐 지금까지는 어떻게 진행이 됐고 뭐 앞으로는 어떻게 진행할 거고 이거를 매주 반복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언제 할까요? 목요일에 할까요? 금요일에 할까요? 투표 돌려볼까요? 아니면은 그냥 채팅에 써줄래요? 목요일에 하면은 5시부터 할 거고 금요일에 하면은 4시부터 할 거거든요. 근데 목요일에 하면은 목요일이라서 좋은데 조금 늦게 시작하는 거고, 금요일은 조금 일찍 시작할 수도 있지만 금요일이라는 게 좀 걸리거든요. 여러분들 언제가 좋아요? 설문조사 돌릴까요? 아, 목요일이 일단 의견은 많은 것 같은데. 아, 그냥 거의 목요일인데 다? 아, 무조건 목요일. 지금 벌써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과반수 아홉. 과반수입니다, 여러분들. 금요일 의견 없나요? 토요일 2부보다 목요일이 좋을 것 같아요. 거의 압도적이네요. 목요일로 합시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이렇게 할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은, 만약에 강의가 있다, 이때는 여러분들 녹화해서 올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처럼 여러분들 다 같이 모여가지고 뭐 강의를 하는 일은 발표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강의가 있으면은 그냥 굳이 수업 시간에 하는 게 아니라, 강의가 있으면,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릴 내용이 있으면은 녹화를 해서 업로드를 할게요, 이 클래스에다가. 그런 다음에 공지를 할 테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다 보시면 돼요. 근데 강의 있는 주는 별로 없을 거예요. 강의가 없으면은 이게 아마 디폴트예요. 그러면은 뭐 하냐면은 매주 목요일 수업 시간이죠. 각 조별로 웹엑스에서 회의를 하면 돼요. 그리고 제가 돌아가면서 점검을 하면 돼요. 요거를 발표하는 주, 여기 말씀드렸죠. 제안서 발표, 중간 발표, 시연, 최종 결과 발표, 요 4주를 제외하고는 매주 요렇게 하면 돼요. 매주 요걸로 하면 돼요. 근데 당장 다음 주는 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잠시만요. 매칭이 최종 완료가 되는 게 다음 주거든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그 주제 선정해가지고 신청했잖아요. 그거 혹시 결과가 나왔나요? 뭐 우리 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주제로 결정이 났는지 들은 조가 있어요? 이게 이번 학기에 좀 공지가 잘 안 되고 있거든요. 혹시 있나요? 없나요? 어떤 결과도 못 들었나요? 아직? 들은 조 없어요? 아, 그쵸. 거기는 고정 주제였고 나머지 조 중에는 없는 거죠. 없는 걸로 알게요. 일단 제가 알기로는 일단 일정이 이렇게 나오긴 했는데 지금 좀 진행이 이상해요. 진행이 좀 이상해요. 어쨌든 간에 원래 제가 알기로는 내일까지 해서 일단 여러분들이 1, 2, 3지망 낸 것 중에서 이제 우선순위로 신청받은 것들에 대해서 그 매칭이 이루어질 거예요. 매칭이라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청한 주제랑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막 여러 팀이 신청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제일 적합한 주제, 적합한 조를 아마 고를 거예요. 이제 여기서 선정이 안 된 조들에 한해서 이제 이거 일정이 이상하죠. 이거 요일도 이상하네, 심지어. 근데 제가 알기로는 요 날짜가 아니라 다음 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일까지 해서 첫 번째 매칭이 끝나고 이제 매칭이 안 된 팀에 한해서 다음 주, 뭐 주말인지 다음 주인지
아마 연락이 갈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다음 주까지 해서 완전히 매칭이 완료가 될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매칭 다 모든 조에 한해서 모든 조에 대해서 어떤 주제를 할지 완료가 되는 게 다음 주예요. 다음 주. 그러니까 여기 매칭 최종 완료라고 써놓은 이유가 뭐냐면은 아직 이번 주까지는 어떤 주제인지 몰라요. 그리고 다음 주까지는 가봐야 모든 주제가 결정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조별 회의를 할 내용도 없어요, 여러분들. 사실 뭐 여러분들이 그 주제 매칭 관련해서는 그냥 각자 알아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고, 우리 수업에서 진행을 한 조별 미팅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강의를 녹화를 해서 올려드리는 걸 보는 걸로 하고요. 3주차부터 요때부터 조별 회의를 들어갑시다. 아시겠나요? 9월 16일이면은 추석 시작하기 전이네요. 추석 전 목요일에 그때 처음으로 조별 회의를 하는 걸로 하고, 다음 주까지는 제가 이번 학기에 다루게 될 이론이라고 하기도 좀 그런데 어쨌든 그런 내용에 대해서 녹화를 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음에 모이는 거는, 그러니까 다음에 보게 되는 거는 9월 16일입니다. 만약에 변동이 생기면은 또 그때 공지를 해드리겠지만, 변동이 없다고 하면은 9월 16일에 보는 거예요. 9월 16일에 어떻게 본다? 여기 이 방으로 오는 게 아니라 각자 조별로 방을 만들면 돼요. 각자 조별로 웹엑스 진행하고 있으면 제가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다음 주에 매칭 다 진행된 다음에 이제 뭐 전화 조교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그 조사를 할 거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각각의 조의 조장이 누구고, 뭐 팀 이름은 뭐고, 그리고 매주 미팅 진행을 할 웹엑스 링크 같은 거 나중에 조사할 거거든요. 그때 조사해서 제출해 주면은 이제 그때 제출을 한 웹엑스 링크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 가지고 조별 회의 진행하면은 제가 그때 이제 돌아가서 진행을 하는 걸로 할게요. 이해되셨죠? 이해 안 된 사람? 없는 걸로 할게요. 마지막 내용입니다. 이제 오늘 하게 될 마지막 내용입니다. 지난 학기에 진행을 해보니까 여러분들이 되게 제출을 해야 될 게 많아요. 제출을 해야 될 게 많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출을 해야 되는 곳이 두 곳이에요. 두 개예요. 강의에다가 제출을 하는 게 있고, 드림패스에 제출을 해야 되는 게 있을 거예요. 근데 요거를 제가 이게 지금 여기 이 페이지에 써놓긴 했지만 정확하진 않아요. 일단 지난 학기에 했던 걸 토대로 요약을 해놓은 거지만 이번 학기에 달라지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이번 학기에 시스템이 좀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출을 하는 게 달라질 수 있어요. 다 예상입니다. 예상. 그렇지만 여러분들 좀 참고하라고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참고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뭐가 있냐면은 여기 그것도 있네. 이게 일단 시간순입니다. 시간순. 여러분들 맨 처음에 매칭할 때는 매칭이랑 관련해서 강의에다가 제출할 거는 없어요. 강의에다가 제출할 건 없는데, 이제 매칭이 된 다음에 아마 드림패스에서 뭐 수행 계획서라는 걸 낼 거예요. 요게 사실은 뭐랑도 이어지냐면은 요거랑도 이어져요. 그러니까 뭐 수행 계획서에는 또 다 양식이 있어가지고 뭐 무슨 내용 채우라는 거 있어요. 뭐 여러분들이 하게 되는 주제가 뭐고, 뭐 기본적으로 조사를 한 게 뭐가 있고, 또 뭐 여러분들이 계획 세운 게 뭐가 있고, 이런 내용으로 작성하는 수행 계획서를 드림패스에다가 제출을 해야 돼요. 그리고 뭐 협약서라고 해가지고 기업에다가 받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 이번 학기에 이 기업이랑 주제를 진행하기로 했어요 라고 뭐 그 대표분 서명 같은 거 받아서 제출하는 거 있거든요. 그거를 또 드림패스에다가 제출해야 돼요. 여기에 아마 제 서명도 들어갈 거예요. 뭐 저쪽 기업 대표랑 그 담당 교수 서명이랑 이런 거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미리 알고만 계세요. 나중에 어차피 다 공지가 될 겁니다. 아마 그런 것들이 있을 거고, 이제 우리 수업에서는 매칭을 한 다음에 초반에 제안서 발표를 한번 할 거예요. 제안서 발표 때는 여러분들이 발표하는 발표 자료랑 이거 평가표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성적에 들어가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수강생들끼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도 또 이제 자기가 준비를 해서 발표를 하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다른 조건도 평가를 해보자는 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가지고 성적에 반영을 안 할 거지만, 여러분들이 보기에 어떤 조가 잘한 것 같고 어떤 조가 못한 것 같고, 왜 뭘 잘한 것 같고 뭘 못한 것 같고, 이런 거, 그런 거를 아마 강의에서 과제로 아마 내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또 중간 발표도 마찬가지예요. 중간 발표할 때 발표 자료랑 그 중간 발표 개별적으로 평가하는 평가표, 이런 거 있을 거고, 이제 최종 발표에 오면은 일단 요거는 동일하죠. 앞에랑. 그러니까 요거나 다 동일하죠. 여기에다가 이제 종강하니까 여러분들 기여도 평가하는 거를 받을 거예요. 기여도 평가하는 걸 받을 거예요. 여기까지는 강의예요. 강의. 우리 수업에서 하는 거고, 또 이제 다시 드림 패스가 등장을 합니다. 드림 패스에다가 뭘 내야 되냐면은 여기에다가 보고서를 따로 내야 돼요. 여러분들 한 학기 동안 했던 보고서 정리해가지고 내는 거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요약본이 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이거 가지고 아마 인쇄물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각 팀별로 한 페이지 정도로 요약을 한 다음에 그거 가지고 책자를 만들어요. 발표회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발표회에서 발표하는 모든 팀들, 캡스톤 디자인 모든 팀들의 자료를 책으로 하나 만들어서 그거를 나눠주거든요. 아마 거기에 들어가는 요약 자료일 거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올해도 할지 모르겠는데, 그 유튜브에 업로드가 되는 간단한 영상을 또 촬영을 해야 돼요. 그거를 이제 발표회 하기 전에 유튜브에 올려놓고 뭐 일반인들이나 심사위원들한테 공개를 하는 영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상을 또 올려달라고 할 거예요. 근데 지난 학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여러분들 요때 최종 발표한 거 있잖아요. 요거 가지고 그냥 녹화를 한 조들도 있었어요. 그쵸? 리허설을 제가 한다고 했었잖아요. 여기 일정에 보면은 우리 수업에서 하는 최종 결과 발표가 일종의 리허설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준비하는 김에 만약에 영상을 제출하라고 하면은 그거 가지고 그냥 뭐 발표하는 거 영상 떠가지고 제출을 해도 돼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그 부담을 조금 덜어드릴 수 있도록 어쨌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최종 발표 때 아마 강의도 강의지만 드림패스에서 특히 내라고 하는 게 많을 거예요. 되게 내라고 하는 게 많을 거니까 그런 거 좀 미리 예상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이번 학기에 만약에 실적을 내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뭐 논문이나 특허 같은 경우에는 뭐 특허 명세서 이런 거 써야 되고, 소프트웨어 등록하는 경우에도 또 뭐 써서 내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아마 써서 내야 될 겁니다. 그런 게 있고, 이거랑 별개로 여러분들 매주 우리가 회의를 진행할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회의록 써서 낼 거예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음 주 영상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회의를 할 때마다 회의록에 어떤 내용을 써야 되고, 그래서 회의할 때 뭐 지난주 회의록을 보고 뭐 지난주에 하기로 했던 거 어떻게 진행이 잘 됐나, 뭐 그런 것들 확인하고, 또 이제 뭐 다음 주에 할 일은 뭐가 있나, 그런 것들을 이제 회의록에다가 잘 써놓고 해서 매주 회의를 할 때마다 회의록이 하나씩 남을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학기 동안 프로젝트를 진행을 쭉 했던 거를 회의록만 보면 알 수 있게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번 학기 내내 진행하면서 그 조별로 회의하는 거는 결국 다 회의록으로 남길 거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회의록은 매주 있을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 다 과제로 생성해 드릴 거예요. 우리 조별로 회의 진행하는 주마다 과제를 하나 생성을 해 드릴 테니까
회의록 쓴 다음에 거기에다가 업로드만 해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번 학기에 여러분들이 뭐 제출해야 되는 거 아니면 뭐 준비해야 되는 거 크게 보면은 아마 요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지만 아직 모릅니다. 이거 이번 학기에 그 드림 패스라는 시스템이 처음 생겼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있던 시스템에서 지금 옮겨오는 과정이라서 이미 개강 전부터 문제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아마 이번 학기에 뭔가 제출하는 게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거고, 또 그때 그냥 매 학기마다 또 제출하는 거의 형태가 바뀌기도 하니까 아직은 몰라요. 그렇지만 지난 학기 같은 경우에는 요런 것들이 있었으니까 요 것들을 좀 참고를 하고 있으면 좋을 거예요. 특히 종강할 때 되게 해야 될 게 많아져요. 그러니까 이게 막 시험 기간이랑 겹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좀 미리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시는 게 아마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참고를 하시라고 일단 미리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일단 우리 첫 번째 강의 개강하면서 설명드릴 거는 다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다음 주부터는 뭐 올라오는 영상을 시청을 하거나 아니면은 수업 시간에 목요일에 조별 회의를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질문 있으실까요? 다 끝났습니다. 저는 질문 있는지 좀만 기다려보고 바로 끝낼게요. 질문 있는 분? 질문 있으면 쓰세요. 여러분들 그 우리 수업이 그냥 막 계속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 수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궁금한 거나 아니면은 뭐 물어볼 게 있으면은 언제든지 항상 얘기를 하세요. 여기 연락처여도 좋고, 이미 개강하기 전부터 그 카톡방을 만들어 놓은 이유도 그거예요. 이게 막 특히 매칭 시즌에는 엄청 시간이 막 빨리빨리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막 공지가 미리미리 되지가 않아요. 여기 시스템이 아직 좀 갖춰지지가 않아서 갑자기 막 며칠 전에 뭐 하라 그러고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을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지를 할 때도 그 카톡방을 쓸 거고,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갑자기 궁금한 거 아니면 갑자기 뭐 안 되는 거 그런 거 있을 때 언제든지 카톡방에다가 연락을 하면은 제가 확인할 수 있으면은 언제든 바로바로 확인을 해서 바로 말씀을 드릴 거니까 괜히 막 눈치 볼 필요 없고 그냥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를 하세요. 네. 그럼 여기까지 할까요? 질문 없으신 것 같으니까 우리 일단 첫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뭐 다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걸로 합시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